하나솔루션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얘가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다 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이제 매수를 잘못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매도 타점을 놓치셨거나 솔직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도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좀 의미가 좀 있는 캔들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그거를 좀 풀어드릴 건데 그냥 단순하게 윗꼬리가 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캔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솔루션 지금 단타로 만약에 들어오신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이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아니라 좀 길게 보는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 이 캔들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하나솔루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다가 시장의 분위기에다가 뉴스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스킵하지 마시고 다 보시기 바랍니다. 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갖고 저도 이제 12년차 트레이더니까 트레이더로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솔직히 밑에서부터 하나솔루션을 매수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유상증자 청약률 100% 달성 그거 보시고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아마 매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갑자기 미친 듯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바로 오전에 있었던 뉴스 이것 때문이에요. 반도체 핵심 원료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의 15% 관세 부과. 이게 반도체 핵심 원료인데 왜 갑자기 하나솔루션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폴리실리콘이 반도체 핵심 원료도 맞지만요. 태양광 핵심 기초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 이후로 하나솔루션이 만약에 넥스트 트레이드가 되는 종목이었으면 아마 상한가 갔을걸요. 예, 근데 아쉽게도 KRX만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상승폭이 제한됐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태양광으로 다녔을 때 잡주들 중에 뭐 상한가를 갔던 놈들도 지금 다 이렇게 풀렸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섹터로 움직이는 놈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수급들이 몰리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뉴스 말고도 추가적인 뉴스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미국 법원에서도 협력 프로젝트 동결 조치는 위법이다라고 해가지고 해제 명령을 내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삼권 분립입니다. 법원들끼리 따로따로 지금 이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 쪽에서 모르겠는데 좀 버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예 어긋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버텨낼 수는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다라는 뉴스가 언제 나왔었냐면은 바로 CS 윈드 내가 이제 상한가를 갔었던 요날 그때가 언제 벌써 2달 가까이 지났네요. 예, 6월 16일 날. 이때쯤에 트럼프가 했었던 그 위력이 사라진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었던 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서야 법원도 저렇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온 건데 어쨌든 태양력이랑 풍력이랑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같은 섹터잖아요. 신재생이라는 같은 섹터에서 분류로 나눠지는 거다 보니까 비슷하게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이 무진장 많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유상증자 때부터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수익 그리고 이번에도 수익인데 사실 요거 캔들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차트로 넘어가야 됩니다. 뉴스는 어느 정도 이제 가능이 오셨죠. AI 반도체 섹터에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섹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도 시장적인 분위기 여러분들도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에너지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지금 높습니다. 왜? 국내적으로도 봐도 에너지 프로젝트, 메가 프로젝트 그걸 뒷받침해줘야 되는 첫 번째가 전력이랑 물 공급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까지 이런 식으로 가세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급을 만들어줬으니까 땡큐하다 이거죠. 근데 그만큼 타점 심호가 지금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타점의 정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시장이 너무 흔들러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계신데 제가 굳이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 매도 타점 신호가 나간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SPG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고 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나 보면은 나중에
어떡합니까? 라고 엄청나게 문자가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미 지난 상태지만 의미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렸다라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영상 나머지 집중하세요. 그럼 이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기다리시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지금까지 하나솔루션이 거래가 실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유상증자가 나왔었던 때를 보면은, 자, 이걸 잠깐 볼게요. 요게 하나의 대추세, 하나의 추세라고 봤을 때 테슬라의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 태양광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던 때가 바로 2026년도 2월달 처음이었고, 요걸로 인해 가지고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거래량 이후에 갑자기 생뚱맞게 유상증자를 가지고 나왔었죠. 그리고 그 유상증자 관련돼 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막 제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용이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한화그룹 본가에서도 참여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부터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 쏙 들어갔었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원유가 전쟁 때문에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나마 좀 올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보면은 7월 달에 얘가 올라가면은 이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들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하나솔루션은 또 내려갔어. 이때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갔던 놈은 SK 이터닉스밖에 없죠. 지금 여기 SK 이터닉스 사라졌죠. 예.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왔던 이 거래량 있죠. 이 거래량을 소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집으로 했을 때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박스권 횡보입니다. 박스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오랜 시간 지루하게 했을 때가 중간중간에 위로 이렇게 꼬챙이 생기는 그런 캔들들이 나오면서 매집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거래가 실리고 어떤 가격대, 얘 지금 꼬투리 보세요. 장기 이동 평균선 맞고 떨어졌지만 여기를 지금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선을 그어보고 여기서 선을 그어보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져서 반등했다가 바운드 했다가 다시 거기를 깼던 구간을 돌파를 했어. 즉 이 라인이 매물대란 뜻이거든요. 여기도 매물대란 뜻입니다. 거래가 실렸던 캔들들이 겹치는 구간이잖아요. 겹치는 구간이죠. 그러면 여기가 어떤 매물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꼬리를 쫙 달고 거래가 실렸어. 그럼 뭡니까? 물량 많이 뺏어왔을 겁니다, 아마. 예. 일단 종목별 투자자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금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 장중이다 보니까 100% 신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 스위치가 좀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넘어가지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지금 다시 어그로가 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에너지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국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특히나 해남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이 짓고 있는 태양광 단지도 있고, 그 주변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 컴퓨팅 센터, 삼성 SDS가 착공식까지 했기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의미 있는 매물대를 뺏어오는 것 같은 매집봉이 딱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눌리겠죠. 눌릴 테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의 단기 이동평균선들의 방향성이 꺾여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눌림폭이 제한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만들어가는 추세가 또 다른 하나솔루션의 슈팅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고 절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눌렸다 올라가던가 자리를 지켜주던가. 근데 어쨌든 간에 폭이 좀 넓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시나리오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뭐다? 타점 신호. 이거 진짜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이 순간순간에 지나가는 거 그거 동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 진짜 신기했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단타로만 치냐? 제가 단타로 치자고 말씀드렸나요? 아니거든요. 어쨌든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적어도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도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봤을 때 내가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지금도 매도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거나 후회심이 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타점 놓친 거 맞습니다. 네. 더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적어서 보내시면 된다 이겁니다.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나 뭐 이런 거 다른 거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수급이라고 다 문자 한 통만 보내면 땡이에요. 그러면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의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이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무리되니까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의 주봉을 봤을 때 얘가 지금 유상증자 그리고 그 유상증자 청약이 끝났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점을 이탈을 했는데 주봉상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이탈을 한 걸로 보이세요? 이탈을 했었죠 라고 해야죠. 이렇게 꼬리로 지금 하답을 해줬잖아요. 이게 만약에 꽉 찬 음봉으로 만약에 나온 다음에 바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이것도 지지를 해준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형태가 이렇게 아예 캔들에서 몸통 형태로 깨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고 만들어주는 형태, 이게 나이스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거래량이 저점에서 올라가면서 점점 더 실린다 그러면은 돌파를 준비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건 주봉이죠. 보시다시피 주봉에서도 이동평균선 방향이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꺾고 나서 올라가야겠죠. 뭐든지 순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내가 만약에 위에서 매수를 했다, 물탈 구간을 잡는 거고, 물 못 탔다 그러면은, 그리고 만약에 잘 매수를 했다, 그럼 매도 타점을 잘 잡아보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아무것도 못했다, 그럼 다음번에는 놓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이벤트 보셨죠? 하나솔루션 뉴스도 새벽에 그거 보자마자 보내드렸었는데 뭐 받으신 분들이 아마 없겠죠? 안 계시겠죠? 어쨌든 간에 한화솔루션이라고 적어서 보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